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릎 통증과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약이나 병원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과 운동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잠깐, 이 영상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샵샵 무릎 건강을 위한 똑똑한 식단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특정 영양제나 식품만으로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성분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뼈와 연골, 그리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첫째, 콩과 두부로 근육을 튼튼하게. 우리 무릎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콩, 특히 대두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요. 100g당 30g이 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적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만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좋은 미네랄도 풍부하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 좋아요. 일반 두부, 연두부, 순두부, 건두부 등 어떤 형태든 모두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꿀팁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돼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근육을 더 늘리고 싶거나 특별한 콩팥 질환이 없다면 1.5g까지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 생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두부 반 모면 단백질 20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으로 염증을 잠재워요. 무릎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요. 아마씨, 치아씨, 호두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오메가-3ALA가 풍부하니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이런 식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강황 커큐민은 천연 소염제.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천연 항염증 및 항산화 물질로 통증 완화와 염증 반응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레를 즐겨 먹거나 강황가루를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D와 칼슘으로 뼈대를 튼튼하게. 무릎 관절은 뼈 위에 연골이 덮여 있는 구조입니다. 뼈 자체가 튼튼해야 관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겨울철에는 부족하기 쉬우니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우유 등으로 보충하거나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우유, 치즈, 요거트, 뼈째 먹는 생선, 콩류,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고 해요. 다섯째, 비타민 K는 칼슘의 길잡이.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 잎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와 낫또 같은 식품들의 비타민 K가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콜라겐과 MSM 식이유황으로 연골과 인대를 위해. 연골과 인대는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예요. 족발, 닭발,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라겐이 직접적으로 연골 재생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이 필요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MSM 식이유황은 관절 및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연골 손상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주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합니다. 도가니탕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도가니탕이 무릎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도가니탕에 들어있는 콜라겐 성분이 무릎 연골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어 재생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똑똑한 운동 무릎에 부담 없이.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쉬는 것이 맞지만 통증이 줄어들면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전 주의사항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앉아서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 강화. 이 운동은 무릎 앞쪽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습니다. 1점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2점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서 무릎을 완전히 펴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3점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합니다. 4점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5점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520회씩 반복해주세요. 팁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발목에 얇은 모래주머니를 달거나 밴드를 걸어 저항을 추가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자를 잡고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 강화.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발목과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점 의자나 벽을 잡고 몸을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2점 발 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쭉 당기는 느낌을 받으세요. 3점 이 자세를 35초간 유지합니다. 4점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5점 양쪽 발을 동시에 하거나 한쪽 발씩 번갈아 가며 1520회씩 반복합니다. 팁 균형 감각이 좋다면 지지 없이 맨몸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하지 근력 강화. 누워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체중 부담이 적어 통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점 바닥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2점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곧게 펴서 바닥에 둡니다. 3점 곧게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4점 다리를 너무 높이 들기보다는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오는 정도까지만 들어 올립니다. 5점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6점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15회씩 반복합니다. 넷째, 벽 스쿼트 무릎 부담 줄이는 스쿼트. 일반 스쿼트가 부담스럽다면 벽을 이용해 보세요. 1점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3050cm 정도 떨어져 섭니다. 2점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점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려갑니다. 4점 1015초간 유지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5점 510회 반복합니다. 운동 시 꼭 기억할 점.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면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무릎 건강 꿀팁. 식단과 운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하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의 기본입니다. 바른 자세 유지. 서거나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좋지 않으니 피해주세요. 온찜질 냉찜질. 활용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만성적인 통증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푹신한 신발 착용.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무릎 건강,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과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무릎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튼튼해진 무릎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관리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